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331조 포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자와 희자는 모양이 비슷해서 이 희자는 포자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전혀 다른 글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포자는 이와 같이 위에가 아버지 부자 형태가 왔기 때문에 부 발음에서 포나 보라고 발음을 하고 밑에가 수건건자가 있는 글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손에 어떤 도구를 들고 천을 넓게 펴는 것이 펼포, 베포라고 하고 널리 베푼 데서 보시라고 할 때 보시보로도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천을 넓게 도구를 들고 펴는 모양에서 펼포라고 하는데 이 포를 따르는 글자는 마음 심자를 집어넣어서 두려워할 포, 펼포 등에 쓰이고 발할 희자는 이와 같이 옛 고문에 보면 이렇게 X자 모양 뒤에 있는데 이거를 점괘효라고 하기는 하지만 점괘효라고 단독으로 쓸 때는 점괘효로 쓰이고 나머지 글자에 이와 같은 형체의 소점 모양이 있으면 이거는 전부 다 무언가를 엮어놓은 모양입니다. 엮어서 겹쳐놓은 모양. 그래서 옛날에 풀줄기나 나무 줄기를 엮어서 집이나 어떤 도구를 만드는 데서 엮어서 드문드문 엮어서 만든 천이기 때문에 드물 희자로 쓰였지만 원래 드물 희자의 본래 글자이지만 많이 없고 드문 것을 사람들이 많이 바라기 때문에 지금은 바라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드물 희자에는 다시 앞에 벼자를 더해서 먹을 곡식이 드물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물희, 마를희로 쓰이는 글자에 희자가 쓰이고 펼, 포, 배포와 발할희자는 전혀 모양, 지금 현대의 모양 같지만 옛 모양은 전혀 별개의 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반자를 보겠습니다. 반자는 언덕 모양이 있고 이와 같이 언덕 모양의 손이 있어서 뒤집는다, 뭔가를 뒤집는다 아니면 언덕에 손으로 기어 올라간다 라고 하는 글자가 반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반, 돌아올 반이라고 하는데 반대를 나타내서 이와 같이 돌이킬 반 또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내부적인 반대를 나타낼 때는 이와 같이 돌이킬 반을 쓰고 외부적인 반대는 돌이킬 반자를 씁니다. 그래서 반란군 할 때는 이와 같이 책받침이 들어있는 돌이킬 반자를 쓰고 내부적인 반대를 한다고 할 때는 이 돌이킬 반, 돌아올 반자를 쓰게 됩니다. 기타 배반할 반, 반절, 반반자 있어서 소머리 반절, 반절을 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간다. 배반할 반, 밥반, 널판, 나무의 반쪽, 널판, 판목판, 팔판, 조개배자 돈을 받고 판다, 언덕판, 고개판 등의 글자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주 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는 이와 같이 갑골문 금문이 보면 모양이 흡사한데 어떤 초목이나 아니면 어떤 뿌리가 아직 싹이 안 나온 뿌리를 받고 있는 기준점이나 아니면 옛날 측량하기 위해서 어떤 세워둔 측량 도구를 세워둔 도구 모양이다라고 보는 글자이지만 설문해자에서는 초목의 싹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뿌리로 보고 싹이 나와서 어디다가 뿌리를 받고 기준점이다 라고 하는 데는 측량 도구나 싹이나 같은 뜻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본 바탕에서 기본, 바탕, 제주를 뜻하는 글자가 제주제자입니다. 제주제의 제목제, 무엇을 하기 위한 기본 나무, 무엇을 하기 위한 기본 돈, 승량이시. 다음에 있을 제자는 이 제주제자를 이와 같이 180도로 돌리면 이와 같이 되는데 이 모양이 다시 정리된 글자가 이와 같이 되고 제주제자의 반대인 글자가 되고 이 제 발음 때문에 제라는 음으로 쓰이고 있으며 흑토자, 흑을 더해서 흑에 무엇이 있다 라는 뜻에서 있을제, 있을존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의 내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의 자는 학설은 좀 많지만 이와 같이 잘 보면 앞에 두 번 튀어나온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옛 설문의 자에서는 갑골문이나 근문을 보지 않고 이 소전만 봤기 때문에 말을 끌어내기 어렵다라고만 쓰고 있지만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듭인, 당길잉, 아이벨잉자를 참고해서 이 내자를 보면 이거는 산모가 아기를 가진 산모에 보면서 가슴과 배라고 보는 게 타당할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금방 아기를 낳을 것 같은 산모의 부푼 가슴 모양에서 곧 아이를 낳는다라는 뜻에서 곧 이에 가득함을 뜻하는 글자로 쓰입니다. 참고로 한자에 이와 같이 니은자 형태가 있는 글자는 숨기다, 망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기역자 형태들이 있는 글자는 가득하다, 답답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벨 인자의 초기 글자가 아닐까 생각되는 글자가 이에네자입니다. 다음에는 이에네자가 따라 있는 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숫자를 보면 숫자는 이와 같이 벼와자가 있고 아까처럼 이에네자 가득 아이를 펴고 있는 부푼 배 모양처럼 보이는데 벼가 패기 전에 줄기 속에 벼 이삭을 가득 품고 있어서 불룩해진 벼 줄기에서 벼 이삭이 빠져나오는 것을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벼 이삭 곡식이 꽃을 피우는 것은 목을 쭉 내미는 것을 이삭 팬다. 이삭이 빼어날 수, 이삭 팰 수. 그래서 피다가 아니라 원래는 이삭이 패다라는 뜻에서 이삭 팰 숫자로 쓰이지만 쭉 목이 빠져나오는 데서 빼어날 수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빼어날 수, 옥돌수, 꿰류, 말을 빼어나게 잘하는 말, 사무칠투, 뭔가 뚫고 나오는 것처럼 뚫고 지나가다, 사무칠투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휴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자는 이끌 휴자 하나 때문에 이 접동제 휴 규를 보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소전 모양이 보면 접동제 휴 규를 따르고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는 풀조자가 있고 새조자가 있고 창 밝을 경자 구멍이 있는 글자가 있어서 머리에 풀같은 새싹을 가지고 있는 새싹 같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새 모양이고 말을 드문드문 소리를 드문드문 내는 새 이름 접동새나 자귀를 뜻했는데 이 글자가 줄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주자 밑에 이에네자가 있어서 가슴에 가득하게 뭔가 품고 있는 새 이 정도로 설명되고 있는 글자고 다시 손이 들어서 손으로 잡아 끌다 손으로 곧바로 잡아 끌고 가는 새라고 공부를 하는 글자입니다. 원래는 손으로 잡아 끌듯 두견이나 이런 소리가 마음을 끌어 잡아 다닌다 라는 뜻에서 끌다 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이와 같은 형태에 있는 글자는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급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자는 아까 보았던 이에네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거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서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쓰고 이와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총획이 사역입니다. 잘못 쓰고 하나, 둘, 3역으로 쓰면 잘못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뒤에서 잡다. 손으로 따라가서 사람 앞사람을 따라가서 붙잡는다는 뜻 때문에 미치다. 미칠 급이 됩니다. 실이 어느 수준에 미치었다 라는 뜻에서 등급, 거둘급, 물기를급, 위태할급, 뭔가 손으로 잡고 가야 되는 비탈진 언덕에서 위태할급, 마시릅, 이불을 통해서 몸에 뭔가 이르렀다. 그 다음에 급할급자는 이와 같이 사람과 손 모양이 밑에 손 모양이 이런 형태로 변하고 사람 모양이 변했기 때문에 마음씨를 붙여서 마음이 먼저 이르는 것에서 급하다라고 쓰이는 글자입니다. 급할급.
이 글자는 죽일 살자는 죽이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대개 우리가 도화살, 사주 볼 때 여러 살들이 있는데 역마살, 무슨 살 할 때 쓰이는 글자이고 실질적으로 죽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는 이와 같은 살자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